네, 2월 17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특별히 두 분의 게스트 모시고 설 민심 밥상 어떤 것들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들 그리웠습니다. 네, 자 김준일 평론가,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목소리로만 듣다가 아침에 제가 라디오로 박지훈 변호사 최근에 또 뵙기도 했고, 네.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저야 뭐 취재 편의점 안 나오니까 삶이 윤택해졌어. 윤택해졌어? 농담이고요. 진짜 저도 취재 네. 편의점 좋아하고 종종 듣기도 하는데 네. 일이 너무 공사다방해서 그러니까. 제가 네. 좀 죄송한 너무 마음이고 아쉽다. 이렇게 특집 방송 있을 때 한 네. 번씩 나와서 또 제가 박주면서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 세 명이 또 합이 잘 맞잖아. 맞아. 아, 그립다 그리워 그러니까 진짜. 종종 나오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박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회의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저는 요즘은 이제 방송보다는 네. 뭐 다른 일들 좀 그러니까 많이 공직에 그러니까 공직이라기보다는 심의 같은 거. 심의.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일을 좀 하게 되고. 예전에 하던 거가 있어서 네. 제가 법무관 오래 하다 보니까 네. 국방부 일을 약간 좀 국방부가 친정 같은. 그래도 저는 약간, 군인이라고 생각하고 좀 믿진 않겠지만 군대를 제가 좋아하는 입장에서 네.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군요. 약간 블랙 요원 같이 입고 그러네. 왔어요. 블랙요원이네. 맞죠 않은데. 아, 근데 엄청 세련되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 추석, 설 이런 명절 때만 되면 야 정치 얘기하지 마. 네. 싸움 난다. 절대 꺼내지 마. 그런데도 또 밥 먹다 보면 또 가고 있다. 제가 사실은 네.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TK. 대구 경북이고 예. 저희 친척들은 좀 대부분 좀 그러니까. 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 많이 나서 네. 대부분입니다 거의.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음. 정치 얘기를 조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알아요. 예.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성향이 어떤지. 굳이 얘기해서 설득시키거나 어떻게 보면 강요하거나 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종교나 정치 얘기를 거의 안 해요 사실은. 뭐 그래서 아마 이제 설 밥상 민심 이런 게 네, 의미가 없어? 아니 의미는 있겠지만 네. 엄청 예전처럼 중요하게 막 민족 이동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누구 어쩌고저쩌고 이러는 그 정도까지는 지금 아닌 아니다. 상황이다. 예.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이번에 또 그리고 설 명절이 짧아요. 사흘밖에 안 삼일, 돼가지고. 예. 네. 뭐 주말 끼면 5일 정도 되는 건데 예. 뭐 많이들 예전 뭐 박준 변호사 네. 얘기했듯이 예전만큼 뭐 밥상머리 민심으로 인해서 분기점이 확 생기고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기 생각이 다 뚜렷하고 맞아요. 그러셔서 그래서 저는 이제 처가는 목포고 저는 집은 서울이고 그래서 네. 이번에 이제 뭐 목포도 갔다 왔는데 그냥 목포 민심은 어때요? 그냥 물어봐요. 그 정치를 그치. 계속 물어봐. 그래서 밥 먹을 수가 없어. 계속 물어봐. 취재를 당하시죠. 네, 뭐 친척분들도 네. 뭐 어르신 뭐 다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이, 서울에서 왔으니까 얘기 좀 해줘. 이게 이런 거죠. 민감한 게 있어서 삐끗 어. 잘못 얘기하면은 약간 아. 또 표정이 변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거기는 또 이제 민주당 지지가 그쵸. 강하고 특히 여기는 국힘판이고 저희는 여기는 팀이죠. 민주당. 예. 그렇긴 한데 그 여기는 합당이 좀 이슈가 되겠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또 누구 좋아하고 누구 싫어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심합니다. 그렇군요. 하여간 이번에 특히나 뭐 여러 가지로 휘청휘청했기 때문에 많은 그 국민들께서 설 밥상 떡국 드시면서 예, 체하지 않는 범위에서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도 주식 부동산이 제일 두 개 얘기가 더 많죠 그죠? 사실은. 네. 주식이 이제 주식하는 사람이 많기도 하고요. 음. 안 한다 하더라도 5천 넘었다는 그런 것들. 음. 지금 5,300, 5,500, 500, 뭐 5,500 넘어. 그 얘기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네. 것 같고 부동산은 지금 잡히냐 안 잡히냐 그렇지. 그런 얘기니까 예. 두 가지가 사실은 큰 주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음흠. 왜 본인 이게 민생 관련된 거잖아요. 네. 자기 삶하고도 관계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치 얘기는 조금 뒤로 밀려나는 것 같고 주식 부동산 얘기가 네.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진짜 예전에도 일종의 이제 어떤 상징이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뭐 이재명은 합니다. 뭐 많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계곡상 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정리 네. 막 몇십 년 맞아. 동안 못 하고. 신천지 막 만나서 예, 신천지 만나서 뭐 행정 집행하고. 근데 진짜 이번에 코스피 5천이 넘은 거는
그러니까 완전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정책 집행 능력에 대한 신뢰가 정말로 올라간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면 그런 얘기를 사실 제가 이제 이 코스피 5천 위원회가 정권 초반에 있었잖아요. 그 이제 대선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 실명은 말하기 어려운데 진짜 5천 가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 내내 네. 이재명 정부 안에 임기 하겠다는 내에 거다. 5천을 하겠다라는 거고 임기 초반에는 힘들어도 임기 끝날 때쯤은 그래도 우리가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실제 그 위원회에 있었던 네. 뭐 의원님도 했어요. 그런 정도로 물론 이게 이제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운이 좋았다라는 말씀하시는 분이지만 아니 운이 좋아가지고 2배가 됩니까? 2024년 초에요. 2,399로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 5,000 지금 500이 된 거잖아요. 네. 아무도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하다. 그렇습니다. 부동산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이재명은 합니다. 이거에 이제 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났다라는 거는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움직이는 게 지금 보여요. 실제 그쵸. 매물이 나와요. 네, 예. 예전에 뭐 김건희 씨가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진짜 국민을 위한 생각을 하게 돼요. 막 이랬는데 다 진짜 황당무계한 소리였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진심이나 또 절실하다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통인시장 가서 상인 만나서 소주 드시고 네. 그다음에 충주에 가가지고 그냥 드림 거기에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거 뭐 국적 같은 거 따지지 말고 이 동네 저 동네 따지지 말고 그냥 줘라. 이거는 그냥 사회복지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코스피 5천 막 이렇게 해도 야 주식 어떻게 하는 거야? 나 돈 없어서 주식 못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 그다음에 정말 그 우리 사회에서 5분위에서 그 5분위에 해당하는 1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헷갈리네. 제일 어려운 이런 분들의 삶까지 다 살피는 그런 정치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저 마음 안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보이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실은 뭐 지금 주식하고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심리적 부분이 많이 큽니다. 네. 주식도 사실은 그 저는 리더의 중요성을 정말 최근에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리더가 바뀌니까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오를 것 같다. 좀 전에 네. 합니다 얘기했는데 네. 그 부분 또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심리적 요소들이 상당히 큽니다. 음. 그러니까 저는 부동산도 분명히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대통령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너무 하고 싶어서 네. 준비하고 열정적이고 그 모습이 보이거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저 예전에 저도 뭐 정치 방송 하다 보면 뭐 윤석열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네. 그까지 너무 더 많이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약간 그 쌓여진 의전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네. 여긴 진심으로 뭘 하는 것처럼 아. 보이고 그게 전달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국민들한테. 그렇죠. 그게 저는 가장 큰 효과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심리적으로 저 사람 뭔가 할 것 같다. 네.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효과를 아주 톡톡히 보고 만약 안 되면 SNS 막 글을 계속 써요. 맞아요. 되도록. 그런 것도 새벽에 사실은 막 써. 그런 것도 저는 그게 조금 어찌 보면 나쁠 수도 있고 좋을 네.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간에 심리적으로는 상당히 붙잡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 하나는 확실하다. 전 대통령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느낌 너무 많이 맞아요. 듭니다. 저는. 근데 진짜 24시간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새벽 늦게까지 하루에 몇 시간을 주무시나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새벽 1시에 막 올리잖아. X 좀 그만. 잠 좀 자자. 아니 제가 대단해요. 새벽에 최근에 해. 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단텔방 있잖아요. 장관들하고 함께하는 마지막에 대통령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뭐 그걸로 유명해진 그 단텔방. 누가 또 어떤 사람이 또 그것까지 공개했냐.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진짜 그놈의 입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여간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됐잖아요. 단텔방의 존재에 대해서. 근데 보면 대통령이 이제 뭐 이렇게 올리신대요. 근데 밤낮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퇴근 시간 이후 카톡 금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막 이런 걸 물어보는데 그 바로바로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답을 안 해. 10분, 20분,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면 깨우는 사람이 돼. 장관님 빨리 답하시라고. 빨리 답하세요. 그래서 지금 24시간 풀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재명 정부는 잠 못 드는 밤
인 거다. 저는 대통령을 제 나름대로 뭐 진보 보수 이런 거 떠나가지고 한 예. 세 가지 부류로 좀 나누어 봅니다. 하나는 당선 자체가 목적이고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 박근혜. 예를 들면 이렇게 있고 두 번째는 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당선이 됐고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능력도 되는 사람. 네. 아유, 좋네. 첫 번째가 네. 당선 그 자체가 목적이가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예요. 네. 저 집은 내 집인데 네. 옛날부터 내가 아버지 살았는데. 제가 다시 왔습니다. 그게 박근혜고 윤석열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윤석열도 그렇죠. 공교롭게도 다 탄핵당했어요. 그래.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들은 맞아요. 막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혀요. 예. 이상하게 하다가 소주 싣고 다니고 그냥 막. 예.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능력이 안 되는 사람 좀 죄송한데 이제 YS. YS. 물론 잘한 것도 잘한 있어요. 것도 있지만. 금융실명제도 그래. 있고 하나의 척결도 하나의 있는데 이 갱제를 갱제. 몰랐어. 갱제를 네. 몰랐어. 그리고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 대표적인 게 김대중. DJ. 김대중. 정말 그렇죠. 그렇게 DJ. 생각해요. DJ 시절이 우리나라가 25년 동안 먹고 살 수 있었던 게 맞습니다. 사실은 김대중이다. 깔아놓은 그때 거죠. 깔아놓은 예, 거예요, 예. 정말로. 그런데 IT 강국을 그때 해놓지 않았. 맞아요. 일본처럼 우리 어쩜 팩스 그쵸. 쓰고 있을지도 몰라요. 무슨 예. 우리가 지금 보는 거대 기업 뭐 그렇습니다. 네이버 뭐 이런 거 것들 다 다 그때. 이때 생긴 맞아요. 거예요. 벤처 여기에 열풍. 더해서 저는 이제 이재명. 이재명을 넣어야 되겠다. 예, 그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열정을 다해서 정말 필요한 때 적재적소에 해야 할 일들을 하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국회가. 네. 지금 아, 뭐 너무 하냐? 이게 왜 이러냐 보조가 진짜. 좀 맞아야 되는데 맞아요. 사실은 대통령 쪽은 되게 빨리 가고 네. 많이 갈면 사실은 입법, 사법, 행정이잖아요. 입법이 받침이 돼야지 행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입법이 못 따라옵니다. 그게 상당히 아쉬운 음.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하는데 국회가 만약에 소수 정당이었다, 여소야대다 그러면 뭐 한편으로 이해할 측면이 있지만 여가 엄청 커요. 하려고 하면 정말 잘 될 수 있는데 네. 못 따라온다고 아마 청와대나 대통령 아. 느끼지 않을까. 어. 그래서 그런 지금 이제 합당 이슈가 이제 좀 이제 예. 점잖해졌지만 예. 합당이나 여러 가지 이슈가 좀 갈등으로 보이는 게 궁극적으로는 청와대의 빠른 템포 또 입법부 여당의 조금 느린 템포 그게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네. 또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사실은.